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1일 월요일입니다.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파동원리 책 소개 1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혈자리를 외우지 않아도 된다니 그 35페이지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제가 보시다시피 책에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얼굴에 뭐가 있다고요? 복습을 하면은 몸통이 들어있다. 또 몸통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얼굴이 들어있다. 그래서 손발이나 팔다리, 예를 들면은 가슴을 보지 않아도 얼굴만 봐도 가슴의 상태, 배꼽의 상태, 예를 들면은 장의 상태를 추측할 수가 있다. 좀 이런 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은 야매로 예전에 뭐 침 놓는 분들 같은 경우 부인과 질환이 있어서 꼭 회음에다가 거식에다가 침을 놔야 된다. 그래서 옷을 벗게 만드는 분도 있다라고 하는데 인체 파동 원리에서는 그런 아픔을 빌미로 신체의 어떤 특정 부위를 볼 필요가 없다 이거죠. 꼭 그 자리에 놔야 된다는 없어요. 굳이 뭐 그런 민감한 부위를 노출시키지 않아도 손발이나 팔다리에서 그쪽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인중에 놓으면 되는 거예요. 헤어멜이라고 한다면은 또 인중이 그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 놓으면 되는 거고 예를 들면은 여기 밑에 그런 관점이다. 손바닥에도 그쪽에 헤엄에 해당되는 혈자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체 파동 원리에서는 침이 없어도 되고 꼭 침을 놔야 된다. 뭐 마사지를 해야 된다. 추나를 해야 된다. 뭐 이 개념이 아니라 뭐한 얘기로 손만 얹어도 좋아질 수 있고 아픈 부위에다 직접 침을 놓지 않아도 아픈 부위를 직접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 손발이나 팔다리에도 인체가 다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래서 뭐 요즘 저희 한의원 오시는 분들이 원장님 그 유튜브로 보니까 원장님이 안색이 원장님의 좀 마음이 많이 심란하신 것 같아요. 힘내세요.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뭐라고 하면은 얼굴에 다 써 있다는 거죠. 또 말의 기운에 음색에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뭐 굳이 우리가 뭐 지관이나 또는 사주나 이런 거를 보는 분들만이 관상을 하거나 이렇게 보는 거니 개념이 아니라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얼굴만 봐도 아 뭔가 걱정이 있구나 근심이 있구나 뭐 이런 얘기를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단골분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개를 하시는데 경기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이게 수금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도 아프고 눈도 빠질 것 같고 잠도 못 오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몰고 온 것이 단순한 바이러스 폐렴만이 아니라 이런 스트레스, 우울증, 불면, 불안, 두통, 긴장 이러한 삶에 대한 무력감 또 이것도 또 하나의 또 신체 장애를 유발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다. 단순히 코로나 그 하나로만 볼 일은 아니다. 또 뭐한 얘기로 또 마스크를 씀으로 인해서 당장은 뭐 비말 감염은 에어로졸 감염은 또 예방이 될 수 있겠지만은 면역력은 단지 유보하는 거지 면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다. 그리고 여기가 어디예요? 요 자리는 이거는 저한테 묻지 마셔요. 그거는 그런 거는 정말 질문거리가 안 된다. 그 질문 같은 것에 대한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 댓글에 보니까 이상형 쌤인가요? 콧날
여기가 뒤통수로 하고 여기 비익이 8이라고 하고 또 광대뼈도 8이라고 한다면은 이 코뼈 여기가 척추고 이게 예를 들면은 눈썹이 다리라고 한다면은 원장님, 선생님 이거 눈은 콩팥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굳이 뭐 눈이 콩팥입니다라고 말해야지 아냐 이거죠? 예를 들면 얼굴이란 한 몸에서 또 귀가 뭐예요? 신장이잖아요. 귀하고 눈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2억 마일리 뭐 3마일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얼굴이란 데서도 요하고 여기 코하고 즉 머리하고 허리하고 얼마 차이예요. 그렇게 따지면 눈하고 양쪽 눈하고 거리만큼 또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얘기로 아무데나 꽂아도 나올 수밖에 없다. 다만 왜 안 낫느냐? 꽂아도 똑같은 자리에 꽂아도 그 시술자의 지식에서는 뭐예요? 여기가 정말 긴가 민가 모르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효과를 못 내는 거고 정신에 있어서는 뭐예요? 내가 여기가 눈이 콩팥이겠네? 그럼 눈을 찔러도 콩팥이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지식의 힘으로 어떻게 됐어요? 알고 침을 놓으면은 그 자리가 눈이 뭐가 된다? 콩팥도 된다. 또 설사 잘못 놨다 하더라고. 눈을 놓는다고 넣었는 게 침을 잘못 놔가지고 엉뚱한 데 놨다 하더라도 그 엉뚱한 데를 놔도 눈에 처음 놓으려고 했던 그 효과를 낼 수밖에 없다. 또 내지는 굳이 그 자리로 따지고 또 들어가면 또 콩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오른쪽 눈에 놓으려고 딱 놨는데 광대뼈에 놨다고 합시다. 저는 눈을 찌르려고 딱 놨어요. 근데 잘못하다가 어떻게 여기를 찔렀어요. 그럼 여기가 눈인데 효과를 못 내는 거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프다. 좀 아파요. 실습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지만은 여기가 또 어디냐 이죠? 오른쪽 팔꿈치에 해당이 되죠. 오른쪽 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니까 뭐예요? 오른쪽 팔꿈치나 오른쪽 늑골은 뭐라고 그랬어요? 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눈이 또 뭐라고요? 간이니까 팔꿈치는 또 뭐예요? 목이고 또 내지는 팔이라는 한 몸에서 뭐예요? 중간이니까 콩팥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자리의 개념은 없다. 예를 들어 세포 하나에 인체가 축소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세포도 다 뭐예요? 한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체 파동 원리에서 자리를 몰라서 또 내지는 자리가 궁금해서 인체 파동 원리를 기웃거린다는 것은 참 부질없는 짓이다. 네가 편편히 죄송합니다. 내가 가진 거나 잘 해라. 내가 가진 것만 잘 사용해도 충분하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기저기 뭐 더 좋은 거 찾아서 뭐 돌이든 나무든 뭐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내가 가진 게 최고다. 내 가정이 최고다. 내 아내가 최고다. 다만 내 아내가 최고인 줄 모르기 때문에 돌아다녀 봐야 되고 기웃거려 봐야 되고 이런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네가 가진 게 최고니까 기웃거릴 필요 없다. 이렇게 가지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픔도 시련도 상처도 겪어보고 나서 정말 내가 내 손에 있는 것이 보배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수업료를 내는 것도 무조건 아깝다 이 개념이 아니라 수업료를 내고도 쓰고도 그 가치를 알면은 감사한 거고 괜히 뭐 수업료 잃어버렸네 그거에 과거에 매몰돼서 거기에 빠져 있으면 뭐예요? 돈도 잃고 마음도 잃고 몸도 잃고 건강도 잃고 주변 사람도 잃고 다 잃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더 보셨으면 좋겠다.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 파동원리 책도 마찬가지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어떤 면에서 알려주는 거 매주알 코주알 어찌 보면 이게 참 매주알 코주알 알려주는 거잖아요. 굳이 뭐 이런 것도 사족이죠. 하지만은 그래도 모르는 분 또는 내지는 그래도 뭐 직접 가서 배워야 되거나 또 남창규 원장 한연에 와서 참관해야지 알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욱 불안감에 있는 분들한테 그게 아닙니다. 충분히 알 수 있다. 제가 특정인을 지칭해서 뭐 하지만은 우리 김상우 선생님 같은 경우 보면은 굳이 뭐 저한테 와서 자리를 또는 뭐 참관을
왔긴 했지만은 보고 한다고 해서 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스스로 답을 다 찾고 하는 거니까. 그럼 그 선생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굳이 또 돈을 주고 뭐 해야 되냐? 아닌 거죠. 스스로 그 길을 알아가는 거고, 다만 제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길라잡이 역할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40쪽에 여기 보면은 39쪽 40쪽에 이렇게 자리 개념이 또 나오는데, 손에 인체가 들었다. 그래서 제가 수지침이 효과를 내는 이유가 또 그런 면에서 인체 파동 원리를 봤을 때는 또 그렇고, 또 수지침이 왜 효과를 못 내느냐, 자리라는 부분에서 또 틀린 부분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단순한 대응 자리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면은 제가 그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예를 들면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집안의 그런 일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 머리 긴장으로 인해서 뭐가 아프다고요? 배탈도 나고 허리도 아프고 이빨도 깨지고 이빨도 다치고 잇몸도 시큰거리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단순하게 표면적인 부분, 허리 아프다고 허리만 치료한다고 될 일이냐? 허리를 치료한다 하더라도 뭐예요? 이 환자 허리 자리에 놨지만은 시술자는 뭐예요? 그 자리가 환자의 어디도 배탈도, 남창규로 예를 든다면은 배탈도 치료하고, 또 내지는 이빨도 치료하고 어금니도 치료하고, 또 이런 걱정,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들도 치료가 된다라는 걸 알고 하나의 침으로 뭐예요? 1대1 대응이 아니라 1침이 아니라 하나의 침으로 모든 자리를 치료한다, 모든 아픔을 치료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침을 놓는 거랑, 단순히 허리 아프네, 허리 놔야지 이렇게 놓는 거라는 것은 똑같은 자리에 침을 넣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극명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서양의학적 관점이, 양의학적 관점은 뭐예요? 단순한 결과만 보는 거죠. 어디에 침을 놨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되지만은, 이게 통합의학 또 한의학, 인체파동 원리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그 하나로 인해서 모든 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관이다, 뭐 곡지다라고 하는 것들이 왜 특정 질환, 예를 들면 목이나 어깨, 허리에만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두통이라든지 비염이라든지 입마름이라든지 치통이라든지 어깨 결림이라든지 소화불량이라든지 피부 질환에 다 효과를 볼 수 있느냐 하는 관점은 이렇다는 거죠. 그거를 또 이게 인체파동 원리가 또 설명하는 부분들인 거고, 제가 입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요라고 하는 동영상 짧게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용천혈, 그럼 거기에 무슨 용천이냐, 그게 무슨 위장이냐, 십이지장이지 뭐 이렇게 따지는 분들도 계신데, 단순히 위가 아프다는 개념은 위장 자리의 문제로, 위장으로 또 대응을 해서 또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위장의 문제는 어디다? 예를 들면 십이지장이나 췌장이나 간에서 원인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꼭 검은 점이 그분의 위장을, 밥맛이 없고 위장 장애를 유발하는 진단이나 치료의 포인트가 된다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럼 위장 장애가 있고 입맛이 없으면 그 자리 용천혈에다 점이 생겨야 되느냐는 것은 아니다. 그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자리가 그 진단이나 치료의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체파동 원리를 알기 전에는 점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었고 사막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눈꺼풀, 쌍꺼풀에도 관심이 없었지만은 인체파동 원리를 알고 나서부터는 오작동의 관점이에요. 이것 균형의 관점이다. 오작동이라는 건 시수 한쪽으로 뭔가 치우치는 거니까, 용을 쓰는 거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어떻게 돼요? 언밸런스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언밸런스한 것을, 균형점을 맞추는 것은 이게 내장이라 간이라고 한다면 간에 해당되는 대응자리, 피부에서 간에 해당되는, 예를 들면은 오른쪽 팔꿈치라든지 이런 쪽이 다친다든지 점이 있다든지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자리를 균형을 맞추려고 한 거예요. 어긋난 균형인데, 그럼 그 자리를 또 어떻게 돼? 더 아프게 해서 또 관심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소 노름, 시소 타기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무게, 동생이 탔는데 또 오빠가 올라타면 무게 한쪽 쏠리니까 또 어떻게 돼요? 막내가 또 옆에 또 와서 또 올라타고 해서
자꾸 균형을 맞춰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관점. 그래서 인체 파동 원리가 다른 말은 뭡니까? 예, 균형이에요. 그래서 제 친구가 이재현 박사가 저보고 한 얘기가 와 자꾸 박종부의 선생한테 자꾸 매몰되냐 독립해라. 그러니까 굳이 뭐 인체 파동 원리 그냥 고집할 게 아니라 남창규 그냥 너가 균형 인체 균형 침이라고 하든가 균형 원리라고 하든가 남창규 원리라고 하든가 해라 뭐 이렇게 또 얘기했지만은 그 어떤 말에 매몰되면 안 된다. 뭐 종부 원리 내지는 뭐 인체 파동 원리 뭐 인체 균형 원리 뭐 이런 것들에 될 게 아니고 그게 말하고자 하는 진의가 뭐냐 뭘 가르치냐 예를 들면은 손을 볼 게 아니고 뭐야 달을 가르치면 달을 보고 해를 가르치면 해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그런 말에 매몰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자리를 볼 때 예를 들면은 보드라운 면은 다 어디에? 배 쪽이에요. 거친 면은 뭐예요? 등 쪽이고 예를 들면은 그 다음에 털이 난 거는 다 뭐다? 머리다. 그러면 음모나든지 겨드랑이 수염이라든가 뭐 반지 끼는 자리에 이런 채모가 나잖아요. 그 다음에 허벅지다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럼 털이 안 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라고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국한돼서 집중적으로 많이 나는 부위는 머리다. 그렇게 따지면 눈썹은 다리지만 다리도 눈썹도 뭐라고 봐야 돼요? 머리다. 또 돌출된 거는 머리다. 다 정리하면은 저도 뭐 처음 박사님한테 배웠을 때는 뭐 이게 원리 하지만은 원리가 눈에 안 들어오죠. 당장 뭐 써먹어야 되는데 환자 치료하고 뭐 해야 되는데 침을 놔야 되는데 어디 놔야 돼요? 뭐 일차적으로 허리 아프면 허리, 어깨 아프면 어깨라고 하지만은 이제 그렇게 놓다가 또 허리가 좋아졌는데 이제 허리가 좋아져서 어깨 아프다고 그러는데 어깨는 어디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또 내지는 허리 아픈데 허리 나도 안 낫고 어깨 아픈데 어깨 안 나도 안 되면은 또 거기서 고민이 생기잖아요. 이런 관점처럼 단순히 원리에서 출발하면은 그런 것들이 막혀도 길을 찾을 수 있는데 자리로만 찾기 시작하면 천이면 천, 백이면 백까지 길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말하는 또 제 책이 또는 유튜브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급하게 빨리 가는 게 아니다. 천천히 가자. 가면서 차창 밖으로 뭐 지나가는 예쁜 아가씨도 보고 나무도 보고 산도 보고 들도 보고 이런 관점이 돼야 된다. 조바심은 좀 버려라. 그래서 그런 관점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엔 무조건 어떤 박사님이 무조건 답을 주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어떤 문제를 주면은 저는 무슨 관점에서 생각한다고요? 무조건 오작동. 무조건 뭐예요? 균형. 그걸로 생각해도 안 되면은 모르겠습니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뭐예요? 구구단을 외우자 한다면 2는 4, 3은 6 한다면 그 구구단이 또 어떻든 십진수라는 기준을 알고 이해하면은 외울 필요도 없겠지만은 그래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구구단을 외듯이 공식을 암기하듯이 인체 파동 원리는 뭐라고요? 균형이다. 또 달리 얘기하면 뭐다? 오작동이다. 출발이 잘못되어 있다. 왜 잘못되었느냐? 아픈 곳으로 내가 너무 과잉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왜 해결이 안 되나? 코로나에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코로나를 때려잡는 게 아니고 코로나를 뭐한다? 무시한다. 코로나를 잊고 산다.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오늘부터 뭐해요? 코로나 뉴스를 안 보면 돼요. 핸드폰에 뭐예요? 코로나 설정을 지워버리면 됩니다. 또 그것도 싫다면 뉴스를 끊고 살거나 산중에서 그냥 혼자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까 뭐 갯돈 때문에 막 이래저래 뛰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분은 무슨 걱정하면 돼요? 코로나 걱정하면 되는 거죠. 이거 지금 갯돈이 문제야. 지금 코로나 걸려 죽기 십상인데 목숨이라도 건져야지. 돈은 나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코로나가 걱정인 분들은 뭐요? 경제가 문제다. 이러다가 진짜 가정에서 집 밖으로 쫓겨날 일밖에 안 남았다. 사업이 부도날 일밖에 안 남았다. 이 생각하면은 뭐예요? 코로나가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런
관심을 딴 데로 돌려야, 그게 이제 오작동 해결책이잖아요. 뇌를 쏘개라, 이런 관점인 거고, 또 다시 얘기한다면은 돌출된 거는 뭐다? 다 머리다. 그 눈도 돌출돼 있고, 코도 돌출돼 있고, 귀도 돌출돼 있고, 입도 이렇게 돌출돼 있고, 머리도 돌출돼 있고, 팔꿈치도 돌출돼 있고, 손가락도 돌출돼 있고. 이렇게 따지면은 뭐 광 대표는 안 돌출돼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미간은 그렇게 따지면은 돌출된 거는 다 머리라고 하니까, 또 우리 몸이 하나의 세포에 뭐 한 사람의 특성이 유전자 DNA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세포도 뭐가 된다고요? 머리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굳이 또 하면은 목이 되고 팔이 되고 다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리라는 거에 매몰되지 마라. 자리는 버려라. 원리적 관점에서 이해한다라고 한다면은, 심한 얘기로 남창규가 그렇다고 그랬죠. 이제는 아무데나 놓는다. 대강 놓는다. 그렇다고 대강 놓는다고 해서 대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본질을 알아야지 대강 놓는 거지. 심한 얘기로 저는 아무데나 놔도 낫는다는 걸 저는 이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아무데나 놓으라고 하면 놓습니까? 못 놓지.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된다. 산으로 올라가면은 굳이 인체 파동 원리냐, 뭐 체질침이냐, 사상침이냐,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가진 것에 자족할 줄 안다. 뭐 이런 거니까, 뭐 또 다른 얘기 한 것 같아서 또 죄송하긴 한데요. 그런 관점이다. 원장님, 책은 진도는 언제 나가요? 책거리는 언제 해요? 이런 얘기 하는데, 저도 예전에는 대학 교수 때는 이 책의 강의록에다 교과서가 있다라면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어줘야지 제대로 책을 공부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굳이 책 속에는 책의 문맥에 길이 있는 게 아니고 책 속에 행간에 길이 있다라는 관점이니까, 이 책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또 굳이 내지는 책을 안 보더라도 목차만 봐도 또는 제목만 봐도 남창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지, 제가 뭐 그렇게 따지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눈도 있고 다 귀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그래도 놓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책 속의 문맥 속에 다 표현하지 못했던 내용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어찌 보면 얘기하는 것들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뭐 팔, 다리, 뭐 손발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41페이지 그림 1-7 왼손 등의 오른손바닥을 포갠 모습 나오죠. 여기 뭐냐, 그냥 요런 거에 자리 개념으로 따진다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왼손에서 가운데가 머리잖아요. 머리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게 오른팔, 오른다리니까, 오른손에서도 마찬가지 가운데가 머리, 오른쪽에 있는 게 오른팔, 오른다리니까 이렇게 그냥 겹치면 된다. 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겹친 상태로 보면은 가운데는 가운데끼리 이렇게 겹쳐지는 자리들은, 예를 들면은 왼쪽 엄지손가락하고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같은 자리다 라는 거죠. 이게 인체파동을 내서 말하는 경락이 개념이에요. 근데 한의학에서 말하는 경락은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손바닥을 서로 마주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게 같냐 이거죠. 다른 거지. 그러니까 좀 굳이 그 진이 옳고 그름을 따지자고 한다면은 경락의, 한의학에서 말하는 경락의 자리로 따지면 이런 거고, 한의학에서 말하는 경락은 이런 거니까, 이걸 가지고 같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럼 뭐 인체파동 원리가 더 낫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저도 한의사인데, 다만 이게 처음 경락을 만들었던 그 사람은 뭐예요? 다 인체를 다 파악한 상태에서 경락을 만드는 것은 아닐 거다. 그 경락을 만든 선생님은 있었을 때, 그 선생님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인체 파동 원리 관점에서 얘기했겠지만은, 그 제자가 또 그걸 뭐 따진다면 뭐 배신할 수도 있겠죠. 뭐 어떤 내 선생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 선생이 가지지 못한 거를 찾았다라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 그럼 이렇게 해도
해석이 안 되느냐? 된다는 거죠. 이 균형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예를 들면은 이쪽에 오른쪽에 문제라고 하는데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이 새끼손가락 예를 들면은 새끼손가락을 치료해도 되는 거니까 여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치료해도 되는 거잖아요. 반대편이니까 이 한쪽 왼쪽이면 오른 좌병 우치 우병 자치의 관점에서 이런 측면들이다. 그래서 어떤 병에 있어서 그러니까 인체파동 원리를 관점으로 자리는 이런 개념인데 어떻든 왜 왼쪽 어떤 때는 왼쪽 발목이 아파서 왼쪽 발목에다 침을 놓으면은 안 낫는데 오른쪽 발목을 놓으면 낫고 또 어떤 경우는 왼쪽 발목이 아픈데 왼쪽 발목에다 침을 놔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파동원리에서는 그 왼쪽 발목이 아프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오른쪽 발목이 원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왼쪽 발목에다 침을 놔도 좋아진다는 거죠. 또 내지는 뭐 굳이 제가 갑자기 뭐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원인이 굳이 뭐 반대편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같은 자리를 하더라도 꼭 어떤 경우에는 낫고 어떤 경우에는 또 안 낫고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자리에 너무 치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이 되고 어떻든 굳이 따진다면은 자리에서 헷갈리신다면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내 몸으로 또 해야죠.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니까 내 몸이 앞쪽이 배 쪽이니까 몸통 쪽이니까 이렇게 하고 손을 어떻게 돼요? 여기 뒤에다가 그냥 엎이듯이 얹은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는 게 파동 원리에서 말하는 자리다.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오른쪽 해당되는 이 자리니까 이걸 딱 잡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거친 면이면은 이 거친 데 놓으면 되고 보드라운 면이다 하면은 이걸 어떻게 돼요? 뒤집는 거죠. 뒤집어서 이쪽에서 예를 들면 아래팔이다 하면은 두 번째 중간마디하고 끝마디하고 중간마디 사이에 이 자리를 예를 들면은 요 자리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오른팔이지만은 요걸 이쪽을 위장 자리를 놓고 싶겠다면은 요걸 오른팔을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 부위를 어떻게 돼요? 표현하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반복하지만은 손을 이런 식으로 몸통은 내 몸통을 내가 기준점이니까 내 몸통을 해서 반대편 손바닥을 그 손등에 얹은 상태, 이 자세가 인체 파동을 해서 말하는 자리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리도 똑같아요. 손발은 똑같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 파동 원리 책 소개 시간 14번째 자리는 없다는 말은 자리는 많다라는 거죠. 그 일일이 많은 자리 여러분들 제가 한의대 다니면서 제일 스트레스 받았던 게 어떻게 일일이 다 외워가면서 공부할 거냐. 양방이 하는 방식이죠. 원리를 깨우치면은 물리를 터득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혈자리는 의미가 없다. 굳이 길을 어떤 목적지를 간다라고 할 때 굳이 뭐예요? 한 길을 고집하지 않는다. 고속도로가 막히면 어디로 가면 돼요? 국도가 막히면 되고 또 심한 얘기로 차가 없으면 걸어가면 되는 거고 또 빨리 가면은 헬리콥터나 뭐 전용기 불러서 가도 되고 이런 관점이다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